그분들 다 함께 그렇게 했어요. 그로부터 3일 뒤인 6월 28일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다. 임시정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 정당 사회단체의 저명 인사들은 인민군에게 강제 연행돼 연금 생활을 한다. 그로부터 석 달여 뒤인 50년 9월 27일 한미연합군이 서울을 수복하기 직전 조소왕을 비롯한 사회 인사들은 신변 안전과 보호라는 명분 아래 북쪽으로 끌려간다. 조소왕이 납북되자 사회당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승만 정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소왕이 잦은 월북을 한 것처럼 몰아세워 사회당을 탄압한다. 전쟁의 상처가 민족을 핥히고 지나간 뒤 나의 것과 다른 이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진 한국 사회에서 삼균주의가 터잡을 땅은 사라져버렸다. 조소왕이 납북된 후 사회당은 와해됐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조소왕의 셋째 며느리인 안종덕 씨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광복군으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남편 조인재 씨는 월북 인사의 아들이란 낙인 때문에 직장조차 가질 수 없었다. 이유 모르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피하는 거를 느꼈을 때 어때요? 기분이? 그럼 갔다 오면 화가 나죠, 그냥. 그러면은 화가 나는데 누가 시켜서 그런 건지,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을 해야 하는 건지. 우리 육군특무부대에서는 대통령 암살 음모를 미연에 적발, 일당 9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이자들은 북한 괴뢰와 야합월북한 조소왕의 지령을 받아 가공가증하게도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암살을 획책하는 자들입니다. 1955년 10월 발생한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한국 독립당 당원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연루된 이 사건에서 이승만 정권은 북한에 있던 조소왕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다. 한국전쟁 후 대통령 암살과 국가 전복을 기도한 월북 인사로 내몰렸던 조소왕. 그의 흔적이 다시 발견된 것은 평양시 신미리에 위치한 애국열사능에서였다. 이곳에 안치된 조소왕의 묘비에는 북한에서 그의 행적을 짐작케 하는 단서가 새겨져 있다. 제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최고위원. 남한 정부에 의해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힌 조소왕은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북으로 끌려간 지 4년 후인 1954년 4월, 조소왕은 북측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구상한 중립화 통일 방안을 공표한다. 우리 조선이 북으로 중국과 소련, 남으로 일본, 또 멀리는 미국의 간섭과 침략에 얼마나 시달려왔습니까? 급기야는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해 36년을 식민지 노예로서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를 감수해야 했던 쓰라린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진정한 완전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우리가 나라의 주권자가 되자면 강대국의 간섭과 침략과 예속을 단호히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화하는 것, 중립화 통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소왕은 중립화 통일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의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제네바 회의 참가 대표들과 각국 정부에게 전달할 편지를 작성한다.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강대국이 남북한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일방적으로 맺어진 각종 협정과 협약을 폐기하고 정치, 군사 등 모든 부문에서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중립화 통일 방안을 가지고 모스크바로 간 납북 인사 대표단은 남북한의 방해 공작으로 제네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채 북으로 되돌아오고 만다. 스위스 정부에서는 제네바 정치 회담에 직접 참가 대상자가 아닌 그런 임정의 대표 자격으로 그분들이 참가한다라는 것에 회의를 가졌고, 특히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서도 그분들의 어떤 평화 통일 공세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에 비자를 내주지 말 것을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소왕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1954년 6월 김일성과 만난 조소왕은 다시 한번 중립화 통일 방안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중립화 통일 방안은 우리 조선의 장구한 역사적 경험과 교훈, 그리고 오늘 우리 조선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모아 외부 세력의 침략과 간섭을 배격하고 진정한 자주적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중립화만 보장되면 외부 세계의 침략과 간섭은 없어지고 나라의 평화도 보장되며 민족의 통일과 단계를 이룩하고 통일 위협 달성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호의적이던 북한 측은 오히려 자신들의 통일 방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조소왕은 제북 평화 통일 촉진 협의회를 만들어 중립화 통일 방안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다. 제북 평화 통일 촉진 협의회의 통일 방안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한 북한 당국은 납북 인사들을 탄압하기 시작한다. 엄항섭, 명재세, 노일환 등에게 반혁명 분자라는 혐의를 씌워 연행한다. 56년도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조선노동당 제1차 당 대표자 회의라는 걸 엽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의 당내 갈등, 파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없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56또 58년까지 2년 동안에 그런 파벌을 없애고 조선노동당과 다른 얘기를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거하거나 지방으로 좌천을 시키던가 상당히 물갈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제북 평통의 자리라는 것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라는 것도 거의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의 탄압에 분노한 조소왕은 단식으로 항의한다. 조소왕은 단식을 하던 중 학질에 걸리지만 끝까지 병원 치료를 거부한다. 그리고 얼마 후 결국 병세가 악화돼 사망한다.